안녕하세요. 사업도우미 사도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마약이에요. 우리나라 요즘 마약 장난 아니죠? 수리남 얼마 전에 드라마도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그쪽에서도 한국에 이제 마약을 밀반입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하는데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에 마약 판치는 거 보면은 뭐 완전히 이제 무색할 것 같아요. 이런 게. 대치동 한복판에서 마약 음료를 이제 권해가지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얘네 다행히 잡히긴 했는데 이제 공부 잘 되는 약이다 해가지고 그 용기에다가 메가 ADHD 이렇게 붙여가지고 했더니만 이제 그거를 이제 먹었다는 거죠. 그네도 참 대단해요. 마약을 이렇게 한복판에서 서울 한복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것도 그런데 이런 한순간 에피소드가 아니고 이제 각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요즘 마약이 굉장히 기승이래요. 마약 운반책으로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유명하죠. 펜타닐 위험성 해가지고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좀비처럼 걸어 다니는 영상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어떻게 이제 미국 진짜 큰일 난 것 같아. 제가 그래도 직업이 이제 이런 변리사 쪽이니까 변리사니까 오늘 준비한 게 이제 이 상표 관련된 거예요. 마약이 들어가는 마약 뭐뭐뭐 하는 상표들은 특허청에서 지금까지 좀 거절을 시켜왔어요. 그죠? 아니 이거 왜 거절시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찾아봤더니 좀 이유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납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갖고 온 게 이게 특허청에서 작년에 배포한 자료인데 이제 마약이 포함된 상표 출원은 최근 5년간 이렇게 출원이 쭉 있었지만 자기들이 계속 거절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 이유는 뭐냐면 여기 써있죠?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조항에도 있는 건데 34조 1항 4호인데요. 잘 쓰이지 않는 조항이긴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조금 이제 주관적 해석이 좀 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이제 뭐 욕설이라든지 음담 패설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혐오 발언이라든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이거 상표로서 안 돼. 요런 거 이제 적용되는 건데 요즘에 마약이 워낙 이슈잖아요. 워낙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이제 커지니까 요거를 좀 넓게 해석해서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요거 특허청 다음 페이지도 이렇게 봐요. 외국에선 마약 표현이 들어간 상표나 상호를 거의 쓰지 않는 만큼, 그러니까 외국도 이렇게 마약은 안 쓴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자발적으로 쓰지 않는 마약 표현 자체를 쓰지 않는 문화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최근 건데 이제 마약 베개를 이제 베개 이제 가구류 해가 침구류 해가지고 이제 상표를 신청했는데 이제 거절한 거죠. 같은 이유로 공소양속에 반한다 했는데 이분 입장에서 그죠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 뭐야 이거 이러면서 공소양속에 무슨 왜 반해? 그래가지고 불복을 했어요. 법원까지 갔는데 법원에서는 이 상표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어요. 일단은 마약이 이런 침구 가구 쪽에 원재료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베개라고 해도 사람들이 이거 마약이 들어가 있는 베개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 사실은 이제 업계 이제 현실 시장에서도 많이 쓰는데 마약 김밥 이런 식으로 쓰는데 굉장히 이제 중독성이 강한 어떤 그런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저도 무조건 마약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거절시키는 거는 조금 저도 반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생각이 저도 좀 합리적이라고 봐요. 마약만 들어갔다고 해서 거절시키는 건 좀 너무 획일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절됐더니 그래도 이제 특허청 사무관님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게 거절되더라도 이제 법이 개정이 지금 될 거고 그 개정되면 이제 그걸 근거로 다시 어떻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법이 개정된다? 이게 뭔 말이지? 그죠? 이게 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제 요거를 일단 처음에 이해하셔야 돼요. 이 상표라는 게 상표로 등록받더라도 다른 법이 제한되면 사용을 못하는 건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상표권이라는 거 있죠. 특허청에서 심사해서 상표권을 이제 등록증이 나오고 하는데 상표권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내가 사용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 너 사용해도 돼 라는 걸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남이 못 쓰게 하는 거야. 남이 못 쓰게. 내가 상표권을 등록받았다고 나 이 상표 이제 맘대로 쓸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남이 무단으로 쓰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상표법으로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이렇게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요 표현이 식약처에서는 이제 이거는 어떤 이런 실험이나 이제 허가를 받아야지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실험 결과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표시 제한, 광고 제한 이런 거에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또 해결해야 되거든요. 상표법 이해로 해결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근데 요것도 잘 이해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좀 비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특허 쪽에도 요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제 인간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어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우수하겠죠. 인간을 복제하는 기술인데, 그러니까 특허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우수하니까 등록이 나올 수 있어요. 특허가. 근데 이제 이제 의료법이라든지 제가 그런 쪽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의료법이라든지 어떤 윤리를 규정하는 어떤 법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법으로 인해서 특허를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 복제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그거대로 또 해결해야 돼요. 이제 그런 거고. 자, 혹시 이런 건가 해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이제 권은희 의원이 작년도 8월쯤에 이제 그 식품 쪽,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아까 마약 베개처럼 가구 친구리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마약이 이제 먹는 거 쪽이니까 식품 쪽에다가는 마약이란 단어는 이제 못 쓰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이제 표시 금지 이제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아마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이런 게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각 지자체 이제 법률 밑에 이제 조례 같은 게 있어요. 조례. 이것도 우리 인간사회에서 정한 어떤 규칙 같은 겁니다. 상당히 지켜야 돼요.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도의원이 한번 이제 또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학교 반경 내에서 이런 어떤 이제 마약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 요런 거는 이제 막아야 된다. 요런 거를 또 했었는데 요것도 이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접수가 한 반대 의견이 한 1,600건 정도가 접수가 확 돼가지고 요거는 좀 상정이 보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도 이제 경남도의회에서도 한번 우리말 좀 바로 쓰자라고 이제 일부 개정을 했어요. 요것도 취지가 어찌 보면 마약 요것라고 밝혔는데 요거는 이제 부결이 됐어요. 요런 것들에 다 이제 반대했던 이유가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때문에 여기 굉장히 반대가 많이 부딪혔죠.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지금 마약이 이제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는 게 이제 마약에 대한 표시를 금지하자라고 지금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제 마약이란 단어가 과연 저는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이거는 마약을 왜 할까 이 자체가 좀 사실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려면 저는 이제 베트남 전쟁 사례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냐면은 전쟁이 나면은 굉장히 총알만 보급하는 게 아니고 마약도 같이 보급해요. 이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이제 정말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친구랑 하하호 놀고 배구하고 족구하고 하다가 내일 갑자기 이제 쳐들어오거나 우리가 쳐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총 맞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의 공포에서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정신은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부터 해가지고 히틀러도 마약을 애들한테 보급하면서 전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전에서도 예외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약을 같이 쫙 줬는데, 이때는 2차 세계대전에 우리 총연합군보다도 많은 양의 마약이 보급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보급이 됐는데, 자 이제 이제 무섭죠. 이제 왜냐면은 이제 미국 내에서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완전히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이 젊은 우리 군인들이 이 마약이 엄청나게 마약을 맞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헤로인이었대요. 헤로인 엄청나게 맞았는데 얘네가 다시 전쟁 끝났다고 미국 본토로 오면은 이거 마약 중독자들이 엄청나게 오는 건데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나갔지만 이건 또 이것대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중독 같은 거를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전체 이 군인 중에서 한 10에서 15%는 진짜 헤로인 중독에 빠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위험성 때문에 이제 마약 성분이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안 나올 때까지 이제 이 마약 투여율을 금지시킨 다음에 이제 음성이 나오면은 비행기에 태워서 귀국을 시켰다고 해요. 요거를 이제 뭐 골든 플로우 작전, 그죠? 골든 플로우 작전 이렇게 이름도 예쁘게 져가지고 다시 귀국을 시켰다고 해요. 근데 헤로인이라는 게 중독성이 워낙 강해가지고 뭐 일반인들 통계에서도 한 78%가 다시 헤로인에 빠진다고 하니까 사실 완치 기대는 굉장히 낮았대요. 일단은 그래도 미국 본토로 그 돌려보내기 전에는 몸에 있는 마약 성분을 다 빼는 거까지는 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근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게 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 군인들이 이제 다시 추적을 해봤죠. 추적해봤더니 아까 일반인들 막 제발 78% 이랬잖아요. 근데 다시 헤로인에 빠진 비율이 5%에 불과했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연구가 있었어요. 이제 심리학이나 사회학적으로 했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마약의 그 성분이 굉장히 사람을 중독시킬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례에서 이제 비춰보면은 마약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환경, 그러니까 가정으로 돌아온 거죠.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이러니까는 마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에 빠지는 원인 자체를, 스트레스 자체를 제거하니 마약으로 가지 않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은 단어가 문제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사실.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마약 이슈를 대할 때 이제 뭐 단어를 금지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회의적이다 라고 해요. 마치 그런 거 있죠. 이제 바바리맨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바리를 없애는 식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나는 이게 더 이제 이슈인데 첫째는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마약을 일단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한국이. 그게 이제 운반책이 되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운반책이 되고 쉽게 구할 수 있고 되게 싸고, 또 마약이 되게 싸대요. 그런 거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안 좋은지, 얼마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 교육 부분 아닌가, 인지도가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우리 베트남 전쟁에서 좀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마약을 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인가, 요거를 생각해 보는 게 사실 더 맞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다 라는 부분은 사실은 뭐 이런 어떤 수사기관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완전히 뭐 걔네만 해라 이런 건, 우리도 당연히 마약 보면은 신고해야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랑 국정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때려잡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마약이 엄청 퍼져요. 진짜 감사드리는데, 우리도 이제 마약이란 거 혹시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적어도 신고 정도는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고하는 번호는 남겨놓을게요.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 뭐 간첩 신고 112 이런 게 했듯이 지금은 이제 마약 신고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그 마약에 대한 위험성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거는 이제 교육의 역할인 것 같아요. 지금 뭐 한창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성교육을 많이 했었죠. 성교육을 많이 했었죠. 근데 요즘에 좀 약간 그 남녀 갈등 이슈로 약간 조금 그게 좀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지만,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마약 교육만큼은 뭐 좌우가 없는 거 아닌가. 이거는 정말. 그래서 마약에 대한 어떤 위험성 교육을 이제 대폭 지금 강화하고 있는 거라고 뭐 기사에는 뜨는데,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 미국 그 펜타닐 중독된 그 영상이 있죠. 요거는 많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거 보면은 아차 싶거든요. 저도 마약이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뭐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고.
3번은 이제 마약을 할 정도로 극심한 우리가 스트레스 환경인가인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근본적인 해결이죠. 제일 좋죠.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살기 좋은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말은 사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 막연해요. 왜냐면은 뭐 저출산 이런 거랑 맞물려 있다고 보거든요. 저출산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출산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정답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는 모르잖아요. 그건 뭐 사실 뭐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지금 굉장히 이번에 많이 올랐고, 또 교육도 굉장히 치열하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뭐 청년 실업 문제도 있고, 또 노인 빈곤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양극화 같은 것도 뭐 좁혀질 기미는 안 보이고,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치 인연 갈등도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거기다가 뭐 지역 갈등, 남녀 갈등, 뭔가 갈등까지, 또 사회적 갈등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뭐 엄청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죠. 이게 따지고 보면은 굉장하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면 당연히 마약을 안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뭐라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살기 힘들다고 또 마약을, 그러니까 살기 힘드니까 마약을 하는 거다, 이것도 약간 합리화 같긴 해요. 왜냐면은 사실 생존, 아까 전쟁 같은 정말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걸로 마약의 사실 원인 찾는다면은, 저는 뭐 오히려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정말 우리나라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일 때, 사실 그 시절이 더 심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그때는 마약을 차라리 그때 더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식이 되고, 또 이제 학생들 마약이 또 심하다라는 것도 뭐 보면, 옛날에 이제 본고사 시절, 막 옛날에, 그죠? 정말 옛날에 진짜 정말 시험 한 방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시절, 그때는 뭐 그런 어떤 수능이나 이런 거 끝나면은 막 아파트에서 애들 떨어지는 뉴스 꼭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한 사건이 매년 일어나는데, 요즘은 그런 사건보다 요즘도 좀 이상한 사건 많죠. 막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이 많으니까 3번은 좀 하여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은 사실 우리가 건들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첫째, 주변에서 마약 보면 신고 잘하자. 신고 잘하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변에서 마약이 위험하다라는 거는 적어도 알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작게는 이제 브런치에 글을 쓰고 있고, 약간 이렇게 유튜브도 만들고 있으니까, 요런 그래도 조회수가 아주 낮게 나오지만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 너무 감사드리죠. 이제 봐주시는 분들에게 그나마 좀 더 마약은 안 좋다라는 거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나마 알리는 것. 물론 이제 대형 유튜버 분이 하면 더욱 좋겠죠. 그렇게 하는 거, 요 정도가 그래도 당장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우리 마약은 진짜 손대지 맙시다. 우리나라는 마약 깨끗해야지. 마약 청정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I know is not in her. She's a